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맨날 월요일에 그러게요. 뵙다가 오늘은 또 수요일에 뵙게 네. 됐는데요. 이러니까 또 오늘 월요일 같네요, 쌤. 네, 저도 오는데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또 수요일에 오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뵈니까 네.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이다. 네. 이득.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우리 차쌤을 안 보시고 계속 저를 보고 싶으신가요? 네, 그런가 봐요. 총총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총총 이러다 월요일에 하는 게 아닌지. 알겠습니다. 네, 쌤 네. 지금 이 잼테크, 겟생, 쇼트폴리오 이 세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G세대, 어. 젠지 세대의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이 Z라고 이제 안 합니다. 전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세 단어요? 네네. 오. 알려주시죠 좀 어떤 이 내용인지. 잼테크, 네. 겟생, 쇼트폴리오의 뜻을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잼테크는 재미와 재테크를 합친 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인들과 좀 재미있게 재테크를 나누는 걸 잼테크라고 부르고 갓생이라고 하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잘 놀고 더 잘 쉬는 거를 우리는 이제 겟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쇼트폴리오는 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을 가볍고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이제 젠지 세대의 특징으로 쇼트폴리오라고 하네요. 좀 네. 신기한 단어들이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질 때마다 네. 저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느껴보면서 예. 전 마지막에 쇼트폴리오 네. 왜냐하면 뭐 여기가 이제 취업 방송이니까 취업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네. 그 부분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금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전시한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서 혹시나 IT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쇼트폴리오화 시켜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유행을 선도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쪽에서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겟생 사는 모습을 쇼트폴리오로 잘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주 훌륭하죠. 네, 이어서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사는 중소기업 구인난 속 청년 10명 중 6명은 대기업 취업 선호라는 기사인데요. 어쩌면 좀 당연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 직장에 복수 응답을 했을 때 대기업이 64.3%, 공공부문이 44%, 중견기업이 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도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묻자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 워라밸 실현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성장을 답했다고 하는데요.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워라밸, 안전성, 업무 강도 등 근무 환경, 그리고 고용 안정성, 기업 위치 등의 순위였습니다. 이어서 최근 대기업 생산직 채용에 수만 명의 청년 지원자가 몰린 이유도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응답자의 절반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려면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경기 활성화 정책, 노동시장의 개혁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기업 선호, 이 히든 챔피언 같은 강소기업의 부각 같은 것들은 높게 나타났고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늘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네. 누가 어떻게 정해 내리는가에 따라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러한 설문조사가 나왔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설문조사 하셨던 분들,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네. 가연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 뭐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디를 제일 선호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응답할 때 당연히 대기업을 선호합니다라고 쓸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대기업 지원을 했는데 한 1년, 뭐 길게 2년까지 했는데 안 뽑아줍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본인이 좀 아실 테니 그런 분들은 내려가겠죠. 네. 중견이라든지 중소라든지. 그래서 예. 일단 이 기사에 있는 그 자체를
뭐 가볍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예. 최초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기업을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많이 말씀드리지만 대기업만을 준비해서는 이제는 좀 안 되니까 네. 항상 알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대기업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을 다시 추가로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공공기업, 공공기관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니까 아무래도 중견이나 중소를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아까 우리 가연 씨가 앞에서 이제 일자리 톡톡 그거 전국 일자리 그거 해주실 때 제일 마지막에 봤던 기업이 델타 기계 네. 예, 여기였어요. 근데 뽑는 직무를 보니까 기술 영업이더라고요. 델타 기계가 어디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작 기계를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같이 컨설팅을 했던 친구가 HD 현대 건설기계에 지원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기술 영업을 뽑는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물론 내가 대학교 4년제 조를 나와서 거길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물론 그 친구 보고 떨어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경력을 쌓을 것인가? 델타 기계에 가서 도대체 기술 영업이 무엇인지 개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친구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면 나는 이 방학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하반기를 대비할 때 어디선가 근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에서 지원해 보겠다. 그렇다고 무조건 델타 기계 갔다가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거기에서 다니시다 보면은 또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달라져요. 예. 우리가 처음에는 다 대기업 막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조건 아니면은 여기도 뭐 연봉이나 복지 수준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보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미래라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가치들이 나랑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선택 조건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전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분들이 뭐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중소도 넣고 중견도 넣으면서 괜찮으면 그 기업에 계속 다니는 것이고 아니면은 대기업으로 이직해도 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기업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 바뀔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킬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 한번 지원해 보셔서 경험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특히나 이제 방학 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방학에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겁니까? 이 방송 보면서 맨날 자소서 쓰고 막 그런 거 하실 거예요? 좋죠. 약간 뜨끔했어요, 저. 취업 준비하십니까? 근데 그런 때 있어서 항상 일하실 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자소서 쓰고 면접하는 거 맨날 해봤자 안 늘어요. 그런 건 하루에 조금씩 하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시간 있을 때 무엇인가 경험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선호도를 묻는다라고 하면은 대다수가 이제 대기업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볼만한 지금 거리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임금 등의 낮은 처우 그리고 워라밸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의심하면서 중소기업을 기피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 세 가지 요건들이 잘 충족이 되는 진짜 히든 챔피언 같은 강소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네. 선생님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옥석을 잘 가려서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것도 네. 이 기피 사유를 잘 이렇게 피해 가면서 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저희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히든 챔피언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그 기업들을 소개해주는 그 코너가 있어요. 와. 거기에 그분들이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분석하셨겠습니까? 아. 그렇게 기업명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아주 좋고요. 네. 그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했는지 산업의 카테고리도 파악해 보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제가 요거까지 그러면은 우리 가연 씨가 질문을 주셨으니까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년마다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을 뽑습니다. 올해에도 뽑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워크넷에 있어요. 워크넷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 한 중간 정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면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라고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여러분들 계신 지역에서 카테고리화 시킬 수도 있고 전국으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라면 그 다운을 받아서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면 무슨 기업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 기업이 어디에 속한 산업인지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의 산업 흐름,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시총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반도체가 다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또 향후 반도체인가? 그렇다면 저는 반도체 산업 섹터에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무엇인지를 볼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의 모수가 너무 크니까 산업과 같이 연결시켜서 거기에 있는 산업에 있는 기업을 선택해보자. 그러면은 말씀 주신 대로 히든 챔피언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혹시나 유튜브에서 내가 이 기업을 쳤는데 우리 투데이 잡스 이런 곳에서 한국직업방송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원해주면 아주 좋은 것이죠. 아. 이런 방법론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정말 네. 좋은 꿀팁 알려주셨습니다. 네네. 알짜배기 이상 꿀팁이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홍보대사 안정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취준생의 90% 자격증 공부나 취업 준비 중에 슬럼프 경험이었는데요. 종합교육기업이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8.1%가 슬럼프에 빠져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연이은 불합격 통지로 34.6%를 차지했고요. 이어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등 성적이 정체될 때, 아무리 강의를 듣고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될 때, 주위에서 합격이나 취업 소식이 들려올 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가족, 친구와 만난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기, 명상 혹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충분히 쉬기가 가장 많았고요. 취준생들은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감기 같은 것, 때때로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등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취준생 중에서 그 슬럼프가 안 오는 사람을 안 오는 사람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여러 번의 실패와 탈락을 맛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빠지라고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인생 살면서 슬럼프를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네.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슬럼프를 겪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만의 방법론을 실제 찾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가연 씨도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네. 정말로 많은 실패, 저 그다음에 한 100번 슬럼프 떨어진 것 같아요. 100번이요? 예. 와. 100번 떨어진 것 같아요. 100번 정도 떨어지면은 아 이건 나한테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만두기 직전에 붙더라고요. 아 물이 네. 딱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예, 예. 그만두기 어. 직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하. 한번 이제 해볼 생각이 없겠냐고. 네. 그래서 이 정말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에 와서 네.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더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때 전화가 안 왔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까요? 다른 데 갔을 수도 한 80번 떨어졌을 때 쌤이 네. 그만두세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결과값만을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이 또 다 사실 뭐 100번 만에 붙으셨다라고 했는데 예. 솔직히 10번 만에 붙으신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런 분들을 모습 보면 나랑 좀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그래서 좀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취준생일 때는 슬럼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게 예. 사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 전까지 슬럼프 중에 제일 큰 건 아무래도 대입일 건데, 사실 대입은 우리가 되게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한다라기보다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사실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학교도 가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취준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서 받게 되는 최초의 경우거든요. 네. 더 이상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셔도 이제 점점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사이는 멀어질 것이고, 아, 또 이제 가슴 한켠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 텐데 하니까 말할 데도 없는 거죠.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조바심도 나고. 그렇죠. 아, 그러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연이은 불합격 통지가 날라오고 있고, 특히나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나보다 분명히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네. 더 좋은 기업을 가면 와 정말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도대체 왜. 그래서 솔직히 제가 경험한 바와 제가 보고 있는 바를 따지자면 취업은 운이라고 하는 부분도 네.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번 상반기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노리실 텐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여기에도 극복하는 방법으로 만난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기, 뭐 명상 혹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충분히 쉬기 등이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취준 때문에 쌓인 이 찌꺼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배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를 한다거나 취준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쉴 때는 이렇게 칼을 좀 갈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배설해야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고 싶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유지시키는 게 사실 취준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특히 공공기관 취업은 더 지루한 과정이에요. 궁둥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그냥 문제만 푸는 거라 얼마나 지겹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배설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취감을 습득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서류 지원했을 때 합격하셨어요. 면접 보러 오세요. 필기 보러 오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네. 그게 저를 굉장히 좀 그래도 내가 한 군데는 됐잖아. 그리고 뭐가 좋냐? 실제 필기를 본다거나 면접장을 딱 갔을 때에 예. 와, 이렇게 다들 어마무시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은 좋은 게 뭐냐면 서류가 적부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내가 직접 가서 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못 봐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데 네. 가서 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모였구나. 여기서 도대체 몇 명을 뽑는 거야라고 하면 다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동기부여예요. 네. 그런데 공공기관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성취감을 습득하는 게 좋냐? 또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달력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작성하신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이걸 클리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내가 월요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었지만 나는 열심히 했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어. 그러면 내일도 하기 싫어도 이 3일째 한 게 작심삼일이라는데 이거 이겨내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런 방법을 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거나 어떤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톡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네. 제일 많이 그래도 저랑 계속 오래 유지를 하는 분은 본인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요. 어디 지원했고 그 친구는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할 상대가 없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시간이 네. 오래 걸린 것도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그 친구가 계속 취준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학교가 됐건 아니면 어딘가에서 만났던 멘토님이 계시다면 그런 멘토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터놓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봐달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즉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만의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식도 좀 찾아보자. 그렇다면 취준이라고 하는 것이 짧게 끝나면 6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고 길게 되면은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동기부여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칼을 가는 것, 스트레스를 배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건강하게 배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처럼 이불에 누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이게 현명한 방법으로 밖에 나가서 정말 이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누워만 있으면 답도 안 나오고 좀 약간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네. 또 이어서 이 성취감에 대해서 습득을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자꾸 탈락을 하니까 성취감이 너무 안 생겨서 자꾸 산에 올랐어요. 등산을 하면서 와 정상이다 하는 식으로 산을 정복했다. 네, 성취감을 좀 얻었던 것 같고 네. 이후로 좀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멘토 선생님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찾아가면서 배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열심히 이제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서 슬럼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영 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